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이 프로토, 총 아시아 월드컵 예선으로 준비를 했고요. 내일 저녁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이 팀들, 유럽 월드컵 예선 경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공유 드렸었던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만 적중이 됐었어요. 토요일에 주력 2.5배당과 고배당 30.1배당이 적중이 됐었고요.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는 성적이 괜찮았어서 토요일까지는 성적이 괜찮았었죠. 적득까지 포함을 해서 그라나다 경기만 틀렸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등수를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난 경기부터 부러지면서 라리가 경기에서 좀 틀린 게 많습니다. 뭐 에스파뇰은 지웠는데 정배가 나왔었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이변의 느낌도 좀 들었고 이제 레알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지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었었는데 이거는 적중을 했지만 나머지 단통으로 갔었던 경기들이 다 하나씩 좀 어긋나면서 카디스 경기는 저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고 나머지 경기들은 조금 무승부를 바치거나 아니면 무승부로 가져갔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중에 있는 프로토 공유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대 일본의 경기고요. 호주는 B조에서 3위, 일본 같은 경우에는 B조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팀의 승점 차이는 크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호주가 홈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경기입니다. 일단 배당에서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는 좀 해볼 만한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주가 이런 제공권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 두 팀의 경기력 사실 제가 일본 경기를 좀 베팅하면 아시아 월드컵 예선 경기 때 제가 베팅을 안 하면 일본이 이기고 베팅을 일본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이변이 나오거나 그랬던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 호주가 일본을 만나서 일본이 고전했었던 경기들을 보면 상대가 좀 라인을 내렸을 때 그것을 아무래도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일본의 스타일상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고전을 좀 했었던 일본인데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이 여타 팀들과의 비교했었을 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일본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좀 호주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무승부와 패 쪽 한마디로 일본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주가 라인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충분히 그것을 역습으로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나 이제 스쿼드적으로나 저는 일본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호주의 패로 좀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언오버 일단은 좀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경기긴 한데 그래도 언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홈에서의 경기였다면 호주와 치고받으면서 이제 좀 점수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원정에서의 일본이라면 저는 언더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언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핸디캡 패배, 일본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한국 대 이란의 경기고요. 배당에서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이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일단은 배당이 좀 높게 책정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당에 하락이 있었긴 하지만 한국도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좀 타격이 있긴 합니다. 정우영 같은 이런 선수들이 뭐 남태희가 대체 발탁이 되고 이랬는데 저는 이 한국보다는 이란 쪽에 타격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레미가 못 나온다라는 점, 잔바크 시도 뭐 굉장히 좋은 선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긴 하지만 저는 타레미의 공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주축 자원이 두 명이 나오지 못하는 점은 이라는 게 있어서 타격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배당 하락이 있었긴 하지만 그리고 이란과 저는 지금 한국의 중원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전방에서는 뭐 황희찬이나 황의조나 손흥민과 같은 좋은 자원들이 있지만 지금 중원 싸움에서는 이란에게 좀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 주축 자원 두 명이 이 코로나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란이 평소처럼 어느 정도 좀 라인을 높이고 플레이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공격에서의 주축 자원들이 빠진 거라서 조금은 무게 중심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고전하는 부분은 아시아 경기에서는 항상 그거죠. 속도를 살릴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이란과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주축 자원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무게 중심을 조금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한국이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란도 이 주축 자원의 공백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핸디캡 패배, 이란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베트남 대 오만의 경기고요. 배당의 수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조금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일단 리그 순위를 보면 오만은 4위에 위치하고 있고 베트남은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승 7패로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만도 사실 홈에서는 좀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대충 할 것 같진 않은 게 어쨌든 뭐 지금 월드컵 진출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자국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조금 동기부여가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지 않다면 홈팀인 베트남 쪽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만이 공격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는 베트남에 비해서 앞서는 부분들은 있지만 말씀드린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이 이런 조직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어, 오만이 이제 베트남 압박에 쉽게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뭐 오만이 베트남에 비해서 경기력이 앞선다라고 볼 뿐이지 뭐 오만도 그렇게 잘한다라고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느끼진 않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무승부를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베트남의 핸디캡 승, 베트남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중국 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이고요. 일단 배당의 사용률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 사우디가 크게 이길 거라고 봅니다. 뭐 주축 자원들의 공백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국의 수비를 봤었을 때 저는 중국이 수비적으로 너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템포도 괜찮고 그리고 공격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중국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대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배인 오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도 사우디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핸디캡 패배,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1번은 호주의 핸디캡 패배, 2번은 한국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베트남의 언더, 마지막 4번은 중국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배팅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주의 핸디캡 패배, 두 번째는 베트남의 언더, 세 번째는 중국의 오버를 가져가 봤고 4.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또 주중에 있는 또 유럽 월드컵 예상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